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다른 생각 없이 쉬고 싶다, 푹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즉, 우리는 휴식과 수면을 통해 몸을 회복하고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게 하죠. 저도 수면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자는 시간과 깨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밤 10시에서 10시 반쯤에 잠이 들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는 편인데요. 가끔 한밤중에 잠이 자연스레 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인데 깬 거지? 궁금증이 생길 때면 머리맡에 있는 시계를 확인해 보기도 하죠. 확인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보통 새벽 2시 안팎, 그리고 3시 40분 안팎의 빈도수가 높았는데요. 아마 중간에 잠이 깼을 때는 렘 수면 주기 중 두세 번째 단계에 자연스럽게 깬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왜 수면 주기가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수면 주기에 담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면 주기에는 인류의 역사 속 생활 패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숙면을 취하지만 문명을 이룩하기 전인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등이나 조명이 없던 시절엔 해가 뜨면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잘 수밖에 없었죠. 아무것도 볼 수 없던 밤엔 모든 것이 멈춘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멈춘 밤에 마음 편히 잘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인류들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천적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잠을 자다가도 중간중간 깨서 주변을 살펴야만 했고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 생활 패턴은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전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고 결국 인류의 수면 주기에까지 영향을 줬을 것이란 타당한 추측까지 나오게 되었죠. 인류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선천적으로 하루 주기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주기라고 하죠. 일주기 감각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은 18세기 천문학자 드 메랑이라는 학자입니다. 드 메랑은 정원에서 식물이 낮에는 잎을 활짝 펼쳤다가 밤에는 걷어들인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 현상이 햇빛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실험 결과 식물이 실제 햇빛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비칠 시간대를 예상하여 생체 리듬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즉, 식물에게는 이미 시간 감각이 각인되어 있던 셈이죠. 이는 인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간은 낮 시간 동안 체온이 올라간 상태로 유지되며 이에 따라 각성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깜깜한 곳에 계속 있더라도 이 생체 리듬에 맞춰 몸이 반응하죠. 이는 밤에 조명이 밝은 곳에서 놀거나 일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면을 통해 몸의 컨디션을 유지시키고 싶다면 수면의 총 시간뿐만 아니라 낮과 밤이 바뀌지 않고 생체 리듬에 맞는 생활 패턴도 잘 지켜야 함을 알 수 있죠. 감사하게도 도도우에서 이 수면 유도등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 제품은 이미 74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부작용 없이 더 안전하게 8분 만에 푹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면 유도등이라고 합니다. 푸른빛이 커질 때 숨을 들이마시고 푸른빛이 작아질 때 숨을 내쉬면 되죠. 스트레스 등으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잠들기 어려워진 우리의 몸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 주는 느린 호흡을 유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제품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되는 빛을 통해 우리의 느린 호흡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터치 한 번으로 8분 주기와 20분 주기 설정을 맞춤으로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손바닥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생체 리듬, 이 도도 수면 유도등과 함께 지켜보는 건 어떠신가요?